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특정한 기기들과 특정한 수준으로 소통하여 동작시킨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동작을 누군가가 이미 프로그래밍을 한 결과물,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특정한 기기들에 따라서도 프로그래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카카오톡 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환경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기와 소통할 것인지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매번 지도를 그려서 이미지로 넣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와 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도 API를 가져와서 쏙 넣고 주소만 딱 찍어주면 좀 편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사람을 대신해 코딩까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라고 부르는 이 녀석도 언어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딸 때만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과학기술용 언어로는 포트란, 코볼 같은 아주 고전적인 언어들부터 그나마 세련된 언어가 C, 자바 이런 언어들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후로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는 IT 혁명을 거치니까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쏘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후의 스마트폰 혁명으로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확장하게 되니까 안드로이드나 iOS에 적합한 언어들이 또 등장하고 이제는 날마다 쏟아지는 다양한 AI를 구동해보고 신규로 모델링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언어까지 사실상 과학기술과 산업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어떤 걸 가능하게 하는지부터 안될공학 채널이니만큼 공학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간편한 툴로서 업계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공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동반자 매틀랩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요긴한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 코딩을 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언어로 코딩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특정한 언어로 특정한 것만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컴퓨터나 전자기기들이 동작하기 위해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특정한 기기들과 특정한 수준으로 소통하여 동작시킨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이 말은 세 가지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미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죠.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던가 한글, 파워포인트 같은 실행만 하면 작업할 수 있고 카카오톡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증권사 HTS나 MTS를 실행하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동작을 누군가가 이미 프로그래밍을 한 결과물,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프로그래밍 결과물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특정한 기기들에 따라서도 프로그래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의 앱들은 iOS에서 구동 가능한 애플이 만든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개발이 되죠.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주로 코틀린과 같은 언어로 개발이 됩니다. 똑같은 카카오톡 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환경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특정한 기기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다르고 그에 맞는 운영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에 잘 소통하는 특정 언어가 있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온 ARM이라는 기존 인텔 AMD의 X86 CPU 뿐만이 아니라 퀄컴이 만든 ARM 프로세서에도 윈도우즈가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건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정한 기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기와 소통할 것인지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매번 지도를 그려서 이미지로 넣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와 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도 API를 가져와서 쏙 넣고 주소만 딱 찍어주면 좀 편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윈도우즈 GUI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버튼이 어떻게 생겼고 클릭하면 버튼이 어떻게 눌러지는지를 하나하나 프로그래밍 하지 않죠. 이미 그런 기본 형식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그래픽으로 버튼을 뚝 가져와서 배치해 놓고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어떤 걸 실행해 줄지만 프로그래밍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되는 경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앱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활용하면 손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를 말한 것인데요. 반대로 공학 개발자나 연구자들, 다양한 데모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고 처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는 이 로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IP라고 부르는 이미 만들어진 특정 기능을 하는 모듈을 가져와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듈이 없다면은 RTL로 일일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구현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설계함으로써 하드웨어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또는 최근 AI 때문에 핫한 GPU나 NPU 같은 경우에도 그 하드웨어에 만들어져 있는 계산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가 이해 가능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언어에는 C나 어셈블리와 같은 아주 저수준의 언어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이미 그런 수준은 다 되어 있다 치고 웹 개발에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와 같은 언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앱 개발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특정 환경에 특화된 언어들이 활용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다양한 수준의 깊이로 활용 가능하면서도 쉽게 프로그래밍할 언어는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매스웍스와의 협력하에 수많은 공대생들, 대학원생들과 함께 울고 웃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립연구소를 포함해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에서 표준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매틀랩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리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에 대해 조금 더 넓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엔지니어나 개발자, 연구원들이 특정 연구개발 결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또 구현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데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고 또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죠. 시뮬레이션과 검증, 평가, 모델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이 활용이 되는데 또 각각의 세분화된 분야마다 옆 연구실, 옆 부서에서 서로 다른 툴과 언어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수단의 진입 장벽 때문에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과 연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잘 못해서 연구 결과를 빠르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연구 아이디어가 참신하긴 한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특정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장비에 맞는 뭔가를 또 개발을 하고 막 이전 장비의 코드를 활용하기 어렵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또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틀랩이 산업계 와 학계에 빠르게 채택되고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 손쉬우면서도 직관적인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는데요. 이 매틀랩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한 줄 한 줄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물을 내놓는 인터프리터 구조로서 일단 좀 직관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펑션, 시뮬링크에서 GUI까지 다양하게 지원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러한 접근성과 직관성으로 연구원들과 학생, 현업 엔지니어들에게 빠르게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인터프리터의 속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벡터와 행렬 연산 토대로 하드웨어가 빠르게 돌아가게끔 한 부분도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스탠드얼론으로 설치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간편하게 웹에서 바로 모듈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매틀랩 온라인까지 활용할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코딩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매틀랩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이미지 비전 처리, 금융 모델링, 바이오 항공우주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툴박스까지 제공되어서 쉽게 코딩할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설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연구개발 결과 공유도 되고 비교까지 가능하니까 협력 연구개발에 더욱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AI 모델 분야도 발맞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서도 주목이 됩니다. 제가 대학원 때 매틀랩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헬프에 검색만 하면은 기능부터 예제, 심지어 알고리즘의 이해까지도 가능한 매뉴얼이 쫙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처럼 진짜 많이 검색해 보셨을 텐데 매틀랩 센트럴 파일 익스체인지에 가면은 자신이 짠 매틀랩 코드를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구 개발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가져오면 마치 함수를 가져다 쓰듯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죠. 단순히 이러한 툴박스나 소스 코드 활용뿐만이 아니라 매틀랩이 시각화에 상당히 공을 들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그래프 표현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프로그래밍을 시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라는 이 플랫폼 진짜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그래픽적으로 직관적으로 각 기능을 연결만 띡띡띡 해놓으면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에 이어서 이제 심스케이프라는 방식으로 훨씬 더 고수준의 방식까지 전문가 영역의 프로그래밍과 시뮬레이션 평가가 접근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매틀랩 고유의 툴박스나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서 이 매틀랩은 다양한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것까지도 지원한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에요. 웹캠이나 이미지 스캐너 같은 영상 입력 장치들을 매틀랩과 연동해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툴박스도 있고요. 최근 AI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암, 자율주행 차량, 드론과 같은 로봇 시스템도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직비와 같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니까 그러한 장비들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온도 압력 센서나 액추에이터도 매틀랩을 통해 제어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PC나 전자기기, 장비 등과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툴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학 분야에서 특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매틀랩을 예시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다양한 기기들이 있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빡빡한 21세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해온 툴박스와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피땀 눈물을 쏟고 있는 당신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